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절기상 입하가 되는 달입니다. 시간은 오전 09시 10분에 입하가 절입이 되고요. 이 입하를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명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하를 기점으로 해서 입하 전이 되면은 갑진년, 무진월, 기사일이 되는 것이고,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무진월이 이렇게 기사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기사일이 되는 것이죠. 대략 시간은 곤구시 10분이니까 진시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같은 무진시라 하더라도 입하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렇게 월령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기를 말하는 거고요.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 짓는 기점으로 해서 참고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력으로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또는 11, 12, 1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2월, 3월, 4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2월은 인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이 됩니다. 춘절, 모기왕한, 목왕절에 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라고 해서 4, 5, 미월은 하절,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뜨거운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10월은 대략 이제 술월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추절,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11월은 해월, 그 다음에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동절,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왕절, 화왕절, 수왕절, 그 다음에 금왕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 토가 왕한 계절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명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있는데, 이렇게 임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 이렇게 네 보퉁에 끼어져 있는 이 진술, 충미, 월이 계절로는 환절기가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인 목왕절에서 화왕절, 여름엔 화왕절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미는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은 겨울인 해자축월에서 그 다음에 봄인 임묘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 보면은 인월은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묘월은 경칩, 춘분, 진월은 청명, 고구,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그 다음에 묘월은 소서, 대서,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한로, 상가,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짓, 그리고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있는데, 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 그 다음에 진월에서 지금 4월로 넘어갈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하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은 망종, 5월에서 미월은 소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 신에서 6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 그 다음에 가을인 끝자락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는 입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한이 되면서 축월에서 연과 월이 또 바뀌면서 인월로 넘어올 때 다시 또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이 바뀌는 기준 또는 연이 바뀌는 기준을 매달 1일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리학에서만큼은 24절기, 즉 24절기 중에서도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절을 가지고 월이 바뀐다.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 연월이 같이 바뀌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파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무진월에서 기사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파 절입 시간은 오전 09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자, 09시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 안에 들어가죠. 진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07시 30분에서 오전 09시 30분이니까 09시 10분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진시라 하더라도 이파 절입 이전이냐 이파절입 이후냐에 따라서 무진월, 기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사주 명식도 당연히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 전으로 보게 되면 갑진년, 무진월, 기사일이 되는 것이고, 이파 후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갑진년, 기사월, 기사일이 되는 것이다. 뭐 기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해서 뭐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그거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주가 어떻게 중화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뭐 독특한 사주, 뭐 천간길이 같은 오행이 있다, 지지길이 같은 오행이 있다, 또는 오행이 세 개밖에 없다, 이런 것도 어떻게 중화만 잘 되어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뭐 특이하다고 해서 좋은 것, 뭐 특이하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이파 전으로 먼저 보게 되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 것이고, 이파 후로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사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둘 다 똑같은 것은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도 월령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4월에 태어나도 일간을 생해주는 화가 왕한 계절, 화토동궁이기 때문에 기토 4월생도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격국을 논할 때는 기토 진월생은 저거는 겁재가 되는 것이라서 이걸 겁재격으로 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걸록격에 준해서 그냥 신왕사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준걸록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왕사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식적으로 걸록격이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가 걸록격이 되려면 이것은 뭐다?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라고 하고,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정인격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떻게 뭐 이것도 뭐 준걸록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왕한 사주로 본다, 즉 신왕 사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이냐 사월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격을 잡는 데는 좀 차이가 있는데, 4월과 진월의 차이는 요건 토왕절이고 요거는 화가 왕한 계절이죠. 진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중 개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은 개수는 아니지만 경금이 들어가 있다, 상관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진월은 월령 자체에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뭐 딴 데 없다 하더라도 월령에 있는 진중 개수로 부족하더라도 쓸 수 있겠지만은, 기토가 4월에 태어났으면은 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간지에서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묘진 진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가 4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화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아까 말했던 춘절입니다. 춘절, 오양이 진기된 진월이 되는 것이고, 4월부터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여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여름, 하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 5, 미월, 앞으로 이제 제가 3개월간 계속 말하지만, 이 4, 5, 미월은 염상절이라고 하죠. 염상절 또는 염천 지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가 왕하고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4, 5, 미월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식 보게 되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죠. 무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연지에도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일간 자체가 신왕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딱 볼 수 있겠고, 진중개수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장점 아닌 장점이죠. 수가 필요한 사주인데, 그리고 토가 너무 왕해서 기토 같은 경우는 간목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무토가 투출하면 당연히 간목에서 요 무토를 제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수기가 좀 충분해야지만 간목이 토를 제할 수 있고, 수기가 부족하고 저렇게 토만 왕하면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겠고, 일제에서 사화를 봐서 기사일주죠. 이 사는 조후하는 또는 습기가 많았을 때 한습함을 제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기사일주들 일지인성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좀 착하고 온유독실하고 배우는
것 좋아하고 만학지도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기사일주로 되게 정신세계가 해맑고 천진난만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사주를 봤을 땐 기토 4월에 태어났죠. 정인격이라고 해도 되고 준걸록격이라고 해도 되고, 일단은 화가 왕한 계절이니 정인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고, 일단 염상절이기 때문에 아무리 습토인 기토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하게 되면 토가 마르죠. 건토가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습토가 되어야 돼서 윤토가 되어야지만 그 땅에 작물이든 꽃이든 이런 것들이 자랄 수가 있게 되겠죠. 4월의 기토가 간목을 받다라고 하는 뜻은 전원의 여름의 땅에 그 안에 씨앗이라든가 종묘라든가 이런 거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월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이 월제도 사가 있고 일제도 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기온이 높아져서 굉장히 조열해진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파전은 진토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간목도 진진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파가 지나면서든 진토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진토 하나 가지고 간목에 뿌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이 진중계수가 가지고 이 기토들을 갖다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니, 이파가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굉장히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기토가 바로 붙어 있으면 이거 서로 탐합한다, 서로 탐합해서 간목이 요거는 기반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파전은 진중계수 2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4월은 사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진중계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사를 갖다가 사람들이 띠로 보면 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낭설로 보이고요. 이거는 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뱀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냥 뜨거운 화가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파전으로 보게 되면 이 명식이 되는 것이고, 갑자시, 을축시, 병인시, 정묘시, 무진시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파가 되면서부터는 9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 무진시를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 9시 30분 이후부터는 기사시부터 해서 진행해서 기사, 경우,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5가지 생시 볼 수 있죠.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 진진 2개가 있어서 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수를 하나 얻으면 자수가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일지 사화가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인지 금수운으로 갔을 땐 반드시 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이 다시 있어서 토를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간목은 무토를 제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간목은 요 기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일간 기토가 간목과 연애하느라고 조금 탐합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병화라고 하는 인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병화는 물론 이제 조우해주는 역할, 기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 병화는 인사의 뿔을 뒀기 때문에 세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병인시는 어느 때 좋을까라고 봤을 때, 기사, 경우, 신미, 대운까지는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 사주가 임신, 대운 이후로는 금수운으로 갔을 때 이 사의 진에 뿌리를 둔 병화가 나름대로 용도가 있을 것이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을축, 대운부터는 이 병화의 어떠한 힘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는 초년운은 별로 좋게 볼 수는 없겠죠. 한 30대까지, 30까지, 여자 같은 경우는 30살까지, 남자도 마찬가지로 29살까지니까 초년운은 수기가 부족해서 조금 삐그덕거린다고 하면 그 이후 운은 나쁘지 않겠다. 병인시 같은
정묘시가 될 바에는 병인시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화가 뭐 물론 사의 뿔을 두고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묘목은 물론 간목의 뿔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크게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화 이후로 입화 이후로 보면 이제 무진시 잠깐 볼게요. 무진시를 보게 되면은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4월에 기토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진월에 무토 투출한 것처럼 이 무토는 좀 적절하게 조절, 통제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토가 너무 왕한 겁니다. 화도 왕하지만 화는 어차피 토로 생하기 때문에 화토가 굉장히 왕하죠. 이 무토를 제해야 되는데 간목으로서 제하죠. 간목이 근데 문제가 뭐다? 기토하고 탐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기반되어 있으면 간목이 토를 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월은 봄이지만은 4월은 여름이죠. 수가 매우 부족하다. 진토 2개 가지고는 비비기가 힘들다. 이 진월의 진토 2개는 진중계수 2개가 힘이 있다 치더라도 같은 진토 2개가 있어도 4월의 진토 2개하고 진월의 진토 2개는 차이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사시가 되게 되면 이건 좀 독특하죠. 기사 화가 왕해지고 토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점. 이거 기사를 봐서 독특하니까 좋다가 아니라 수기가 부족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가 살아나야지만 기토 전원이 어떻다? 윤택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니죠.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4월에 화응절에 사화가 있고요. 5화도 이거 인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화다 토조라고 해요. 화다 토조라고 해서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건조해진다. 화다 토조라고도 하고요. 화다 토초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화다 토조, 화다 토초. 그래서 이렇게 기토가 화가 많게지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가 필요한데, 경금이 수가 아닙니다. 경금은 그냥 왕토의 기운을 갖다 바깥으로 설해서 수가 있으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천간으로 수가 없죠. 지지에 진중계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임신시가 있죠. 임신시 이렇게, 또는 계유시도 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화하고 이 신하고 합이 되겠죠. 사신 합이 됩니다. 사신 합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는 사유 합금이죠. 사유회금이라고 해서 금이 되는데, 천간으로 뭐가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4월이라다 하더라도 사신합, 사유합, 임계수 투출하고 진토까지 있으면 오히려 이거 화항절인 4월이라도 한습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목화운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렇게가 목화운이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볼 수 있죠. 조금 더 길게 보면 을축까지 올 수 있는, 을축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목화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생시 같은 경우는 초년운이 안 좋고 중년 이후로 좋겠다라고 보지만, 임신 계유시가 되게 되면은 초년운은 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년 이후로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끔 우리 동창 모임 같은 거 하면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회에 나와서 40대 뭐 이렇게 50대에서 보면은 옛날 그 모습이 아닌 친구들이죠. 그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매우 힘들어하고 뭐 이혼했다라고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고, 돈을 버는데 쌌다 날렸다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년운은 좀 좋았는데 중년 이후로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초년운이 물론 좋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태계를 할 때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해서, 초년운은 예를 들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중장년 이후로 말년운까지 좋게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이거 받은 사람은 초년운에 애가 공부를 안 해,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초년운에 애가 예를 들어서 골골이야 뭐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출산 태계를 잡아주셨길래 얘가 이럽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택이라는 입장에서는 전체 운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날은 저도 잘 안 잡습니다. 왜냐면 초년 운도 좋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초년부터 초, 중, 장, 말년까지 웬만하면 좀 굴곡 없이 사는 것을 가장 좋아를 하잖아요. 뭐 대통령 될 것 아니면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날은 잡지 않는 날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라도 이렇게 태어나야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초년 운을 좋게 하고 이후 운이 안 좋다, 또는 초년 운은 조금 힘들어도 이후 운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택일이 출퇴기는 출산 택일, 뭐 결혼 택일이라든가 이사 택일 이런 거 아니고, 출산 택일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주로 예정일이잖아요. 예정일 을 앞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보는데, 2주 안에 굉장히 좋은 날짜 시간이 있으면은 부담되지 않죠. 그냥 그 날짜를 알려주면 된다. 근데 이도저도 좀 힘든 그런 때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괜찮은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늘 이제 입하라고 하는 점을 좀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다 자연뿐만 아니고서는 뭐 태어나는 아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추천할 만한 뭐 날짜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입하 전으로 태어난다면 초년운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병인시 정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입하가 지났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중반 이후로는 금수운이 더 길잖아요. 목화운보다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금수를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경우 이렇게 넣는 것이 조금 더 좀 조율할지 모르겠지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거는 좀 모험이에요. 왜냐 이렇게 30년을 조금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조금이지만, 이 30년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하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